안녕하십니까, 무한유입니다. 이번 강의는 무한유식 뱅에돔 낚시 그 마지막 강의로서 밑밥, 미끼, 그 다음에 채비 운용, 제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낚시할 때 준비하는 순서에 따라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밑밥은 일단 빵가루만 쓰는데 초록색 빵가루 2봉에 백색 빵가루 4봉 이렇게 준비를 일단 하시고 현장에서 됩니다. 이 빵가루 밑밥 같은 경우는 미리 개놓게 되면은 떡처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밑밥질을 하는데 지장이 많이 생깁니다. 조국에서 잘 분리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물을 부어가면서 쓰는 방식을 주로 쓰는데 밑밥 준비하는 요령, 미끼 준비하는 요령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갯바에 가서 일단 미끼를 우선 준비해야 되는데 미끼는 두 가지를 아예 백색 빵가루로 만든 미끼, 그 다음에 초록색 빵가루로 만든 미끼 이런 걸 따로 준비할 수도 있고 글루텐이라든가 그 외에 기타 다른 가루, 곡물류, 빵가루와 비슷한 혼합될 수 있는 것들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빵가루만 사용하는 미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갯바에 내리면 물을 떠다 놓고 초록색 빵가루를 일단 우선 한 봉 개줍니다. 초록색 빵가루를 일단 한 봉을 초록 빵가루를 먼저 한 봉을 밑밥통에다가 붓고 물을 일부에만 붓습니다. 물이 흥건한 쪽에서 한 줌을 떠내서 꼭 짜가지고 준비해 놓고 이걸 미끼로 쓸 만큼 보통 전구공 정도, 그 정도 사이즈면은 하루 종일 낚시하는데도 충분하니까 조금 넉넉하게 전구공 정도 사이즈로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흰색 빵가루도 준비해 놓으면 다른 잡어들이 별로 없을 때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녹색 빵가루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녹색 빵가루는 다른 잡어들이 좀 덜 덤비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잡어를 피하는데 빵가루 미끼를 사용하는 그 목적을 더 정대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빵가루를 건져서 짜놔도 나중에 딱딱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점도나 딱딱한 정도를 물을 더 탄다든가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일단 딱딱하게 준비를 하시고 비가 오는 날이거나 해서 손에 물이 자주 묻어야 된다든가 비가 미끼에 떨어진다든가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좀 딱딱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고 미끼는 뚜껑이 있는 통에다가 보관하시면은 비가 오는 날 미끼만 따고 떼내고 그 다음에 바로 뚜껑을 덮어 놓는 방식이 좋습니다. 빵가루에다가 물을 붓고 이제 미끼 준비를 합니다. 미끼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백색 빵가루를 섞게 되는데 보통 저는 초록색 빵가루 하나에다가 이제 흰색 빵가루 2봉 정도를 주로 섞는데 그 비율은 특별하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 느낌상 초록 빵가루가 들어가 줘야 그 밑밥하고 미끼의 그 유사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뱅에돔이 이 초록 미끼를 먹기 좋게 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백색 빵가루만 쓰더라도 큰 효과 차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초록 빵가루를 섞을 때 느낌상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그건 차후에 좀 더 많은 실험이 있어야 그 차이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끼는 초록 빵가루 준비하고 여기다가 다시 이제 백색 2봉을 더한 상태에서 고루 섞고 물을 부어가면서 저는 주로 사용하는데 아예 보슬보슬하게 물을 고루 섞어 놓고 밑밥 주걱을 주걱 물통에다 담아 놓은 상태에서 한번 풀 때마다 주걱에 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밑밥을 푸게 되면 보슬보슬한 상태에서 계속 이게 늦게 떡처럼 이렇게 변해 가더라도 주걱에서 잘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밑밥질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한 일부에만 지금 당장 퍼서 밑밥질 하는데 사용할 그 밑밥 부분에만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어 놓는 거와 다른 게, 금방 물을 먹은 빵가루는 뭐 떡처럼 되질 않기 때문에 딱 떨어졌을 때 물 속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효과가 좀 더 나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떡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 정도 상태로 아예 일부 양, 그러니까 뭐 3봉 정도, 초록 하나에다가 백색 2개, 이렇게 양 전체에다가 물을 넉넉히 부어가지고 떡도 아니고 죽도 아닌 상태, 보통 뭐 한 15에서 한 20m 정도까지 밑밥질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밑밥을 개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미끼는 일단 준비가 됐는데, 이 미끼를 비가 안 오는 날이면 좀 질게 해서 주물러야 됩니다. 뱅에돔은 딱딱한 미끼보다 말랑한 미끼를 훨씬 더 잘 먹습니다. 우리 클럽에 송프로 뱅에돔 수업을 하면서 제가 그거를 직접 확인시킨 바 있는데, 딱딱하게 했을 때는 전혀 안 먹다가 말랑하게 바꾸면서 바로 입질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말랑하게 해서 고기를 몇 마리 잡고 난 다음에 송프로 캐스팅을 하면서 미끼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그럼 딱딱하게 한번 달아보자. 그렇게 해서 딱딱하게 달아가지고 확인시켜주고, 이래서 말랑하게 다는 거다. 캐스팅할 때 떨어지는 그런 불리함을 안고도, 물론 그렇게 말랑한 미끼도 주물러가지고 계속 주무르게 되면은 이 빵가루 안에도 글루텐이라는 그 식물성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고, 그것들이 결합하면서 찰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 바늘에서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캐스팅 자체가 탁 친다든가 출발이 빠른, 그러니까 획소리가 나는 기존 방식으로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바늘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더라도 쉽게 분리되는 형태가 되어서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기대하는 시간만큼 버티지 못하고, 그러니까 뱅에돔이 있는 층까지 내려가기 전에 바늘하고 분리된다든지, 다른 잡어가 툭 건드렸는데 바늘하고 분리된다든지 해서 빈 바늘 낚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이 캐스팅 방법은 제가 보여드린 무한유식 캐스팅, 출발은 천천히 하고 가속을 해가는 방식으로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미끼가 아주 말랑한 상태에서도, 저는 거의 40-50m를 캐스팅을 해도 그 미끼가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조금 특별한 요령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방식이 바로 무한유효 캐스팅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 상세하게 설명되었는데, 그 말로 설명이 되어지다 보니까 제가 일부 동작을 보여드리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수 있지만, 두 차례 더 보시면은 어떤 요령인지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은 뱅에돔이 잘 먹을 수 있는 말랑한 형태의 미끼를 포인트까지 바늘에 원래 처음에 내가 달았던 모양 그대로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미끼는 가급적이면 무르게 준비하고 주물러서 찰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끼 다는 요령인데, 미끼가 뱅에돔이 먹기에 좀 크다 싶어도, 크릴 같은 경우는 원래 빵가루처럼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 크기를, 원래 처음 달아놓은 크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크게 달면은 뱅에돔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끝쳐먹고 당긴다든가 이런 게 여러 차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끼만 따먹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빵가루 미끼는 크기가 좀 크더라도 두어 번 건드리면 이 표면에 물을 먹은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또 뱅에돔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이제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그때 뱅에돔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끼를 다는 크기는 보통 보면 새끼손가락 반마디 정도 크기, 얼른 보기에 뱅에돔 4-5바늘, 거기다가 제가 사용하는 그 찬바늘 경우는 또 끝이 오그라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형태인데, 거기에 이만한 미끼를 달면 제법 커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더 크게 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 사이즈는 손가락 반마디 정도 이렇게 달아주고 처음 공략을 시작해 나갑니다. 채비 운용, 다음 채비 운용인데, 이 채비 운용은 제가 이제 뱅에돔 낚시 1강에서 보여드렸던
그 채비 운영 방식 자체가 엄청 간단합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캐스팅 후에 서밍을 해가지고 찌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끼가 떨어질 때 이 줄이 다 펴지게 캐스팅을 쫙 해서 찌가 날아갈 때 멍하니 보고 있지 말고 왼손이 따라가가지고 원줄 제어를 해줄 준비를 합니다. 줄이 쫙 날아가면은 바로 수면 위에서 줄을 잡고 대끝을 수면에 대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 찌는 원줄 때문에 날아가다가 정지를 하게 되고, 미끼는 관성 때문에 앞으로 날아가서 떨어지게 되는데, 맞바람일 경우는 또 그렇게 해줘도 이게 제대로 못 나가겠죠. 그럴 경우는 또 다른 또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서밍을 해가지고 찌가 떨어지고 미끼가 떨어지는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찌가 날아가고 미끼가 목줄을 다 편 상태에서 앞에 떨어지도록 해주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맞바람일 경우는 쫙 날리다가 찌가 날아가는데 줄을 잡고 찌를 도로 끌어서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미끼가 그러니까 찌가 앞서 날아가고 미끼가 따라가다가 미끼가 멈추더라도 줄이 다 펴진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쫙 날리고 난 다음에 줄을 저는 한 손을 하는데 잡고 찌를 끌어다가 앞쪽에 떨어뜨립니다. 그게 정 안 되면은 캐스팅 후에 찌가 떨어지는 자리와 미끼가 떨어지는 자리를 눈으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게 가에 이런 표면파가 발생을 하니까 어디가 미끼가 떨어졌다는 걸 어두운 시간이 아니면은 거의 보일 겁니다. 제가 찌를 잡아가지고 미끼를 앞쪽에 떨어뜨리는 방법이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게, 어두울 때도 그게 평소에 가능하면은 어두울 때도 이 상태에서 서밍을 해가지고 붙이면은 미끼가 앞쪽에 떨어졌다는 걸 짐작하게 되고, 그 짐작대로 거의 떨어지도록 연습이 되어 있다면 어두워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굳이 미끼가 떨어지는 자리를 확인을 안 해도 됩니다. 찌만 보면 미끼는 제 앞에 있겠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찌가 떨어지고 미끼가 떨어지는 위치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으면 찌가 떨어지고 목줄이 다 펴진 상태로 떨어지게 하는 게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찌가 떨어지는 위치는 잘 보일 거고, 미끼가 떨어지는 위치를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찌를 끌어서라도 이렇게 떨어져서 찌 가까이에 미끼가 떨어졌다 이 확인되면은 이 목줄이 다 펴지게 찌를 끌어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이 목줄 길이에 이 정도의 크기를 미끼를 달았을 때 미끼가 내려가는 속도, 이걸 감안해서 목줄 바늘에서 찌까지의 거리를 4m 이렇게 맞췄는데, 이 찌가 바로 가까이 떨어졌으면 미끼가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뱅에돔이 경계가 좀 심할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미끼를 제대로 먹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끼 떨어진 위치를 꼭 확인해 줘야 되고, 이게 차후로 당장은 이렇게 하더라도 끝내는 찌가 떨어지고 목줄이 다 펴져갖고 미끼 떨어지게 하는 이 방식을 완성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리돔이나 저 앞에 설명할 때 이 잡어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 찌의 착수음에 바로 이 자리돔이나 이런 잡어들이, 뱅에돔, 치어나 이런 것들이 반응해서 모여듭니다. 이 잡어들의 움직임 따라갖고 뱅에돔이 따라 부상을 하고 낚시꾼이 이쪽에 있다면은 잡어들이 모이는 위치가 여기면은 뱅에돔은 이쪽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이 미끼가 떨어지는 위치 쪽에 뱅에돔이 모이게 하려면은 찌가 애초에 앞쪽에 떨어지고 미끼는 뒤쪽에 떨어지는 형태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현재 제가 낚는 정도의 조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찌가 여력이 떨어졌다가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면은 일단 이 착수음이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끼 쪽으로 잡어들이 모여들고, 이 잡어들이 이 미끼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빵가루니까 덜 먹겠지만 그래도 잡어들이 이 밑밥의 활성도가 높아지면 이 미끼를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잡어들이 미끼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목줄이 다 펴지게 떨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채비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줄과 목줄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뱅에가 입질을 할 때 좀 더 입질을 길게 가져가게 경계를 하고 미끼를 뱉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길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목줄을 다 펴지게 캐스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이후로는 일단
찌를 세우고 목줄이 펴지게 캐스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밑밥질이 들어가는데, 제압은 누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밥질이 들어갑니다. 밑밥질은 찌가 떨어지고 목줄이 펴진 상태에서 미끼가 떨어지면은 보통 미끼를 빵가루로 쓰고 뭐 밑밥을 빵가루로 쓸 경우에는 찌 바로 앞쪽 이 정도에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목줄 길이가 4m 정도일 때, 목줄 매듭은 여기 있겠죠. 이건 뭐 찌 매듭이 찌 엄청 고무가 있는 위치부터 바늘까지 거리를 뭐 전체적으로 다 목줄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4m 정도 잡았을 경우에 보통 찌 앞 뭐 1m 이내 정도, 이 정도에 떨어뜨려 주면은 이 미끼가 뱅에돔이 무리를 짓는 그 거의 중앙부에 가까운 뭐 일반적인 형태죠. 딱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뭐 자리돔하고 같이 뭐 나란히 놓을 수도 있고 뭐 한데, 대체적으로 거의 제가 뭐 근래에 낚시를 다니면서 뭐 예전에 알고 있었던 걸 다시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본 바, 이 거리가 대략 뭐 한 3, 4m 정도권에서 거의 이 뱅에돔들이 거의 부상을 합니다. 뭐 항상 보면 자리돔보다는 더 부상하는 경우는 얘는 거의 뭐 잔챙이 될 경우고, 큰 것들은 그렇게 부상을 잘 하질 않죠. 그래서 이 목줄 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밑밥질은 이쪽에 들어가는데, 정확하게만 할 수 있다면 보통은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한데, 주위에 다른 낚시꾼들이 근거리에 있다면은 일단 잡어를 모아옴으로써 이 뱅에돔이 따라오게, 이 잡어를 이용하는 낚시가 빵가루 낚시이기 때문에 잡어를 내 앞에 많이 모을수록 이 뱅에돔이 더 많이 모여드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밑밥 양을 좀 더 넉넉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캐스팅 하기 전에 이미 잡어를 좀 몰아놓는 그런 뭐 방법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밑밥을 넉넉하게 쳐주는 게 좋습니다. 뭐 크릴을 뭐 이 밑밥에다 사용하는 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크릴 섞어도 잡어를 모으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뭐 그 크릴에 심한 반응을 보이는 다른 잡어들까지 오래 묶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릴은 뭐 가급적이면 안 섞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크릴을 쓰지 않는 건 그런 이유에 쓰고, 보통 이철에 밤에 낚시를 가면은 한밤중에는 고등어나 전갱이가 엄청나게 갯바위 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데, 날이 새면서 보통 빠져나갑니다. 근데 크릴 섞인 밑밥을 해 뜨기 전부터, 그러니까 해가 살짝 뜨기 시작할 때,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는 고등어 전갱이가 남아 있는데, 이런 그 잡어들이 좋아하는 밑밥이 들어가게 되면 잡어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애를 먹입니다. 이 빵가루 미끼도 착수음이 딱 생기면 그쪽으로도 뭐 고등어나 그 전갱이 자체가 무리가 엄청나게 큰 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밑밥 주위가 아니고 뭐 그 밑밥이 떨어진 자리보다 훨씬 떨어진 미끼에까지도 반응을 나타내고 착수음과 그 다음에 미끼가 움직이는 데 따라 가지고 바로 반사적으로 그 미끼를 취해서 이 낚시를 방해를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밑밥은 뭐 크릴을 안 섞는 게 좋겠습니다. 미끼는 별도로 뭐 크릴 같은 걸 준비하셔도 또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뭐 빵가루만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이제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밑밥용 크릴, 미끼용 크릴은 보통 너무 크니까 작은 바늘에 끼우기도 적당하지 않고, 그다음 뱅에돔이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넘어서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은 크릴도 사이즈가 좀 작은 게 낫다고 판단되어서 밑밥용 크릴을 하나씩 준비하기도 하고, 야간에는 뭐 청개비도 준비하긴 하는데, 뭐 청개비는 뱅에돔 낚시와 별개니까 제외시켜놓고, 크릴 미끼를 끼울 때 이 요령도 좀 알아 놓으시면 좋은데, 제가 사용하는 바늘이 이렇게 딱 꺾여진 형태인데, 크릴을 보통 끼우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완전히 말린 상태, 이 상태로 뭐 이 대가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해서 이렇게 바늘 감추는 이 사이즈로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 다는 걸 뭐 방송에서나 보면 여러 낚시인들이 추천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이런 형태로 끼운 미끼보다 이 부분을 끝까지 돌려가지고 바늘 부분이 그대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크릴을 거의 약간 펴준 상태, 바늘 끝이 살짝 나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끝이
이렇게 펴진 상태로 이런 상태로 끼워주는 게 좀 더 이 뱅에돔이 흡입을 잘 한다는 거죠. 이건 이 뱅에돔이 보이긴 보이는데 크릴에 저 빵가루 미끼를 좀 잘 안 먹는 것 같다. 뭐 자바한테 따이더라도 뱅에돔이 먹는 먹이를 써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크릴 미끼를 쓰게 되는데 뭐 근래 뭐 방송에서나 보면은 뭐 거제 동부하고 서부가 다르네. 뭐 동부는 빵가루를 잘 먹는데 뭐 서부는 안 먹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근래 뭐 서부 지역에서 낚시에서도 빵가루로 고기를 뱅에돔을 다 잡았습니다. 물론 뭐 크릴로도 잡을 수 있겠지만 크릴에는 잡어들이 너무 많이 달려들고 뭐 심지어는 이 크릴보다 빵가루를 더 잘 먹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지 그건 정확한 해석은 어려운데 일단 크릴 미끼도 한 장 정도 준비해 가셔도 뭐 또 사용하실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밑밥을 그렇게 치고 밑밥은 찌와 목줄 사이, 찌와 미끼 사이 인데 찌 쪽에 가깝게 거의 1m 정도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이 채비가 내려가는 동안 찌가 조금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고 일직선 상태에서 보면은 자 채비가 이렇게 됐을 때 찌가 먼저 내려가서 줄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미끼가 먼저 내려가서 찌는 여기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식선에 가까울수록 야간 입질들의 뱅에돔들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뒷줄을 살짝 끌어줌으로써 찌 자체가 뜨는 찌가 아니고 깔아놓은 찌이기 때문에 살짝 당겨주면 이 줄이 당기면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이게 내려가게 되고 찌는 이 미끼는 끌어주면은 오히려 살짝 뜹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직선에 가깝게 유지를 시켜주는 노력을 해줍니다. 그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를 좀 봤는데 찌가 있고 미끼가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 깔아앉을 때 이 줄에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이 앞부분에 작용하는 힘은 이 미끼가 쉽게 감당을 하기 때문에 이 내려갈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직선인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고 보통 보면 약간 휘어진 상태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물론 원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줄도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줄을 자꾸 펴주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좀 더 경계가 심한 뱅에돔이 입질을 길게 가져가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저랑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스코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보면 감이 안 잡힌다고 하는데 입질이 들어오면 바로 바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감이 잡힙니다. 줄 때끝이 확 가는 그런 형태의 입질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물이 맑고 이런 경우에 전에 송포로랑 낚시했던 자리 같은 경우는 한 30cm, 20cm 끌고 가다 넘는 그런 입질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자리는 이제 챔질로서 빠른 이제 순발력이 있는 챔질로서 그 짧게 끌고 가는 사이에 챔질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목줄질을 사용할 경우라면 그런 짧은 입질들은 아예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찌가 깜빡하다가 그냥 뱅이가 벌써 뱉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입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목줄질은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목줄질도 이물갑니다. 목줄질은 덩치가 있으니까 작건 크건 충돌장 그 다음에 뒤에 와류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와류장도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죠. 고기가 이쪽으로 끌 때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이물감이 됩니다. 줄만 있는 상태에서 20cm, 30cm 끌고 가는 그런 입질이 이런 거 하나 더 달리면 그냥 정말 깜빡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말아버리고 미끼를 안 취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 물이 맑은 경우고 수심이 깊은 상태에서 물기 때문에 또 목줄지는 또 단점이 되는데 우리 채비가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챔질을 할 때 대끝이 움직이는 만큼 바늘이 바로 이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짧은 챔질에도 입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목줄지는 이런 꺾여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치는 만큼 이 줄이 끌려가는 만큼 챔질을 해서 줄이 끌려가는 만큼 바늘이 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입걸림을 제대로 못 만드는 경우가 생기고 그 덕분에 못 잡는 고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거고, 이 방식 한 가지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은 이 가변적인 수심에서 입질하는, 뭐 목줄지는 수심 맞춰놓은 거층까지 고기가 올라와서 물어줘야 되지만, 고기가 뭐 갑자기 뭐 경계가 좀 물 상태가 바뀌면서 유속이 느려진다든가, 뭐 이렇게 뭐 물이 뭐 좀 맑은 물이 들었다든가, 뭐 시간대가 또 바뀌어서 뭐 날이 더 밝아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배들이 입질하는 층이 이 가변적으로 될 때, 그러니까 표층이 가까이서 물다가 더 깊이 물 때, 아니면 또 물이 빨라지면서 깊이서 물다가 또 얕은 데서 또 물 때, 이런 가변적인 상황에 이 미끼는 계속 내려가면서 어느 층에 서든 변해돔이 있으면은 그 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목줄지 채비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윤프로가 목줄지를 고수하다가 제가 수십 마리 잡는 동안 몇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다시 이런 쭉쭉 빠지는 그런 형태의 그 입질,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게 돼갖고, 지금 근래에는 가면은 한 번 가면 거의 수십 마리, 물론 그 중에 가져와도 안 부끄러운 사이즈 들로 해도 수십 마리씩, 40마리, 60마리, 그렇게 잡아오는데, 제가 이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목줄지 낚시 참 간편하고 편하고, 처음 하는 낚시 실력이 아주 부족한 분들도 목줄지로 뱅이를 잡을 수는 있지만, 이 채비를 쓰게 되더라도 초보들도 당연히 잡을 수 있고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저랑 처음 뱅이돔 낚시 간 분들 중에도 이 방식으로 수십 마리씩 잡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초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찌로 입질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찌에 전혀 표현이 안 되면서, 입질 표현이 안 되면서 줄만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입질도 많이 오지만, 한두 마리만 낚아보면 이런 형태구나 바로 알 수 있고, 찌맛에 낚시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낚시는 찌맛보다는 일단 손맛이죠. 고기를 걸어야 손맛을 보고 할 텐데, 그 찌맛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고기들조차도 잡을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채비를 캐스팅하면서 찌보다 미끼 앞에 떨어지게 하고, 그 이후에는 미끼가 내려가는 걸 봐가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찌 안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고 찌멈춤 봉이 이렇게 걸쳐 있는 상태에서, 찌멈춤 고무가, 제가 쓰는 건 민물 찌멈춤 고무를 쓴다고 했는데,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면은 실제 깔아넣는 속도가 30초 per 미터. 그러니까 1m 깔았는데 30초 걸리는 찌를 썼다.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 때문에 뜹니다. 이 안에 물로 채워졌을 때 30초만 1m 내려가도록. 이런 걸 자기 스스로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맞추느냐. 공기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30초로 까맣게 할 수는 없느냐. 당연히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던져놓고 조금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이 채워지고 나면은 그 공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30초 만에 깔았던 찌는 거의 15초, 10초 만에 1m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가는 겁니다. 1m를 10초 만에 내려간다는 건 별로 빠른 것 같지 않은데, 이 우리 메커니즘을 보면, 자, 찌가 떨어지고 미끼가 떨어졌을 때, 미끼가 먼저 내려가죠. 그 다음 찌는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미끼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찌가 내려가줘야 되고 한데, 찌가 먼저 내려간다든가 하면은 줄이 이렇게 되겠죠. 이 까란 힘이 강하면 줄을 당기면은 이쪽으로 끌려오기만 하지, 이 각도는 일자로 잘 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까란 힘이 너무 강한 찌들은 바람이 엄청나게 심한 그런 경우에만 이제 제가 사용을 하는데,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일단 찌는 준비를 하실 때 50초 per 미터, 그 다음에 30초 per 미터, 두 종류 정도만 일단 우선 갖추시면 되는데, 물론 표천 가까이서 뱅에돔이 많이 나오는 그런 먼 거리에,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뱅에돔을 노리는 낚시라든가, 물색이 좀 탁하고 그다음 주위 상황이 조용한 상황에서는 뱅에돔이 표층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떠지도 가라지도 않는 물에 탁 던져놓으면은 쫙 내려가다가 딱 멈춰서 그 수심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찌라든가, 안 그러면은
살짝 건들려도 깔았는 보통 투제로라고 하는, 저는 이걸 플러스 제로라고 표시해 놓습니다. 뭐 제찌 같은 경우 플러스 제로라고 표시해 놓는데 있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고, 또 더 천천히 내려가게 대략 한 90초 per 미터 이런 찌들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어떤 때는 이런 걸 쓰면 좋겠다, 금방 감 잡으실 겁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50초, 30초 이 정도 주변에, 그러니까 40초 걸리는 1m 내려가는데 그 정도 걸리는 찌들 튜닝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가 사용하시기 편하게 아주 정확하게 찌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기존에 갖고 계신 찌에다가 납을 추가하는 식으로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채비 운용은 간단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계속하면서 찌보다 미끼가 앞에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뒷줄 한 번씩 살짝 한 20-30cm 대끝으로 살짝 끌었다가, 이거 줄 잡고 끄는 분들도 있는데 줄 잡고 끄는 방식이 안 좋습니다. 반유동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든지 입질이 들어올 때 바로 제압해 나가려면 대끝으로 끄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돌려주고 남는 여유줄은 살짝 감고, 그래서 초기 제압이 유리하도록. 가급적이면 여유는 이때, 여유는 어느 정도냐면 파도가 치더라도 대끝에 줄이 팽팽하게 당기지 않을 정도로 약간 여유가 남아있도록 유지를 하되, 그 외에 그 여유줄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챔질 하면은 바로 챔질 직후에 짧은 20cm, 30cm 이런 툭 치는 챔질 후에 바로 펌핑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애초에 고기가 힘을 쓰고 있지 않을 때 그 고기 그 대가리 방향을 줄 반대 방향으로 돌리지 못하게 바로 끌어주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압인데, 자, 제압의 최우선은, 제일 먼저는 일단 챔질부터 시작하죠. 자, 챔질은 보통 보면 막 대를 위로 이렇게 하는 챔질들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런 던질지 낚시, 학꽁치나 숭어 낚시라든가 이런 뱅에돔 낚시라든가 이런 경우는 찌와 아래쪽에 찌를 멈추게 하는 아래쪽에 그 찌 멈춤 고무와의 거리가 짧습니다. 반유동 같은 경우는 수용지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챔질을 하더라도 이 수용지가 찌에 걸리기 전까지는 찌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챔질을 이렇게 해도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 반유동에서도 그 안 좋은 방법인데, 일단 찌하고 찌 멈춤 고무 거리가 불과 2-3cm, 멀어야 50cm 이 정도 된 상태에서 챔질을 웅 하게 되면 찌가 얼굴로 날아오든가 갯바위로 날아오든가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챔질을 낮춰야 되는데, 제가 하는 그 30cm 갈 때 순간적으로 챔질하는 그런 방식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연습들이 필요하냐면은 줄이 쫙 펴질 때,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서 줄이 늘어져야 될 타이밍에 줄이 쫙 당기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낚싯줄이 이렇게 막 늘어져 있더라도 고기가 여기 10cm를 끌었다 그러면은 이 줄은 딱 펴지고 난 다음에 가는 것 같으면, 이게 늘어진 줄이 다 펴질 동안 10cm가 넘어버리면은 대끝에 안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줄이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도 이 줄이 이 방향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물론 이쪽으로 약간씩은 이동을 하겠죠. 근데 거의 이게 10cm 움직였다면 여기 또 거의 10cm 가까이 8, 9cm 정도는 움직입니다. 대끝에 줄이 간다는 거죠. 줄이 늘어져 있어도 이렇게 가는 거고, 챔질도 물론 여기에 맞춰서 똑같이 해줍니다. 줄이 있는 대끝에 있는 줄이 이제 향하고 있는 방향에 맞춰갖고 반대 방향으로 손목으로 툭 쳐주는 식의 챔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입질 왔어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입질 왔어 동시에 왔어 바로 쳐줍니다. 짧게 챔질을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채비 자체가 또 줄이 거의 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늘 끝에 고기가 그 꽂히는 부분을 보면은 요만큼만 끌어주면은, 제대로 끌어주면은 이미 걸려버립니다. 요만큼 길이만. 그래서 30cm, 50cm도 이 줄이 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늘을 끌어주게 되면은 챔질은 충분히 강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챔질은 강할 필요도 없고 빠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챔질이 빠른 것 같아도 늘어져 있는 줄을 다 펴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만큼 들 때까지는 한계 없고 그 이후에부터 챔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챔질 자체가 바늘을 움직여서 바늘을 끌어서 이 바늘이 고기 입안에 걸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챔질을 여유줄이 없는 상태에서 챔질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고기에 의한 긴장도가 줄을 완전히 펴주겠죠.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쭉 끌어주면 고기는 방향을 틀지를 못합니다. 뱅에돔은 몸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약간만 여유만 줘도 빨리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 줄이 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려고 하는데, 일단 이 뱅에돔들은 딱 걸면은 처음에 초기에 달려 들어오는 이유가 줄로 챔질 후에 딱 당기면은 방향이 이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고기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꼬리 반대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입니다. 꼬리가 저쪽에 있고 그 대가리가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쪽으로 달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뱅에돔은 숨는 고기라고 했죠. 돌틈 사이라든가 이런 데로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 그러면 또 채비에 손상을 입거나 고기를 못 꺼낸다든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빠르게 달려 들어올 때 고기가 달려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릴링을 해줘야 되고, 왼손 릴링이 어렵다고 하시면 왼손 릴링 또 팔꿈치 앞쪽으로 나와주면 된다고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빠르게 감아야 됩니다.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감고, 이 감는 속도가 고기가 달려 들어오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감는 것이 아니고 대가 낮춰지면서 감기도록 쫙 감은 상태에서 쭉 끌고, 또 펌핑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동시에 릴링이 들어가는데, 릴링은 대가 낮아지는 것보다 더 빨리 감아서 대가 낮춰지면서도 줄이 더 그 고기를 끌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감아 주셔야 되고, 휘젓기 제압은 나중에 따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 방식은 고기가 움직이는 방향 반대로 힘을 쓰는 척 하다가 빠르게 릴링을 따라가서 고기가 움직이는 방향 쪽에서 들어주는, 그러니까 고기가 저쪽으로 따라간다 어디로 가노 이렇게 막 반대로 막고 이런 게 아니고 쭉 따라가고 그쪽에서 머리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제압을 하시면 되고, 이 휘젓기 제압만 제대로 하신다면은 1호 정도의 보통 PVDF 줄, 그러니까 카본이라고 하는 PVDF 줄을 사용하더라도 30급, 35,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제압하고 남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로 들어올리기 이런 걸 이제 보통 드롭봉이라고 하는 거 할 때는 저 같은 경우 1호 같으면 한 30cm 정도까지 이제 드롭봉을 하는데, 1.25 정도 쓰셔도 이 채비를 쓰시게 되면은 입질은 거의 대부분 시원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입질이 좀 약하다, 내가 챔질로 고기를 이렇게 걸기 전에 뱅에가 자꾸 뱉는 것 같다, 아니면은 잘 먹질 않는다, 이럴 때는 목줄을 1호로 바꾸면 좀 더 나은 입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챔질 제압까지, 이제 제압은 어떻게 한다 지금 대충 설명드렸는데, 휘젓기 제압은 따로 강의를 또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이 채비는 제압까지 다 끝냈죠. 챔질, 그 다음에 챔질 직후에 바로 펌핑, 그 다음에 릴링인데 안에 펌핑이 들어있는 릴링입니다. 펌핑은 대를 드는 것만 펌핑이 아니고 줄을 막 감아들이는 자체가 펌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고기 끌어올린다는 거죠. 고기 끌어올리는 그게 들어있는 릴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펌핑. 펌핑은 바로 릴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펌핑하면서 바로 릴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챔질 후에도 바로 릴 핸들이 손으로 붙어버려야 됩니다. 자, 이 방식은 가변적인 수심에서 입질하는 표층부터 중하층까지 어디에서 뱅에가 먹이를 취하더라도 그 층까지 내려갈 때까지 계속 미끼가 깔아앉으면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목줄지 낚시보다는 훨씬 유리한 방식이 될 겁니다. 첫날 우리 아웃스탠더가 처음 나왔던 날 우리가 기념 출조를 갔을 때 우리가 낚시하는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에 공략하던 사람들이 목줄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 80마리를 잡고 뱅에돔 낚시 처음 하는 이소코가 근 50마리를 잡을 동안 그 사람들은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목줄지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채비가 목줄지 채비보다 얼마나
더 유용한 채비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형태도 간단하고, 그 다음에 뭐, 깔아놓는 찌라서 뭐, 한없이 두면 바닥까지 깔아앉아서 뭐, 미끌림이 생기거나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찌도 뭐, 잃어버릴 일도 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 괜찮은 방식 같습니다. 뭐, 많이 잡으면 뭐, 어부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잡으셔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시고 나머지는 놔주십시오. 놔줄 때도 기분 참 좋습니다. 막 이만한 고기 다른 사람 보면 야 뱅에 잡았다 막 신나는 그런 사이즈도 그냥 툭 던져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시려면은 많이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뭐 손만 많이 보시고 또 많이 다시 되돌려 보내시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뭐 한두 번은 또 많이 잡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 나오게 돼 있는데 뭐 그 자랑하시는 것도 좋고 한데 계속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잡게 되면 나아줄 수 있는 여유가 틀림없이 생깁니다. 제가 이 설명드린 방식은 일단 제 방식이고 현존하는 다른 모든 방식들 중에서 가장 나은 방식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건데 좀 더 나은 방식들도 연구가 될 겁니다. 뭐 저는 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들 또 개발하시면 저한테 뭐 소개도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낚시를 좀 더 재밌게 만들어 가도록 하자고요. 다음 강의는 제가 우리 곧 이제 감성돔 이제 시즌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지금 이미 감성돔 낚시를 주로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한유 채비로 낚시하는 방법 이건 뭐 중하층에 있는 어떤 고기라도 상대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뭐 꼭 감성돔이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 채비로 낚시하는 방법 무한유 채비 제키찌 제키 수중치로 낚시하는 방법 강의를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가격이 너무 뚝뚝 떨어져 있어서 보시다가 지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앞으로 강의 뭐 좀 열심히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